김씨 아주머니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말순 씨, 혹시 며느리한테 보험 들어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순은 고개를 들었어요. 보험이요? 응. 노인 실손보험 말이에요. 입원하면 나오는 돈 있잖아요. 김씨 아주머니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작년에 며느리가 권해서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복실아, 일어나자. 김말순의 목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침대 발치에서 자고 있던 진돗개 복실이가 귀를 쫑긋 세우며 눈을 떴죠. 72살 할머니와 5살 진돗개의 아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은 무릎을 붙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아침마다 온몸이 뻣뻣했지만 이제는 익숙한 고통이었죠. 남편 김용팔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서울 외곽의 이 낡은 단독주택에서 말순은 복실이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구나. 작은 한숨과 함께 슬리퍼를 신은 말순의 뒤를 복실이가 따라왔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걸어가는 복실이를 보면서 말순은 작은 위안을 느꼈죠. 적어도 이 집에 자신 혼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부엌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텃밭의 상추와 배추들이 이슬에 젖어 반짝거리고 있었죠. 남편이 생전에 정성스럽게 가꾸던 그 밭을 이제는 말순 혼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많이 가지만 직접 기른 채소로 끼니를 때우는 게 마음 편했습니다. 물을 끓이며 말순은 오늘 뭘 해먹을지 생각해봤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느리가 지난주에 가져다 준 반찬들이 눈에 띄었죠. 김치찌개, 멸치볶음, 고기조림까지 반찬통 여러 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잘 챙겨 드세요. 며느리가 반찬을 전해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있는 동시에 왠지 모를 부담감도 함께 느껴졌죠. 의무감으로 해주는 일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복실이는 말순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언제나 그렇듯 식탁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말순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게 복실이의 일상이었죠. 때로는 말순이 실수로 떨어뜨린 음식을 주워 먹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기도 했습니다. 아들 성우는 결혼 후 서울 시내로 나가 살림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며 안부를 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 주기가 길어졌죠. 이제는 며느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반찬을 들고 오는 게 유일한 교류였습니다. 복실아, 오늘은 김치찌개다. 네 코엔 좀 매울 거야. 말순은 혼잣말처럼 말을 걸며 찌개 냄비를 전기레인지에 올렸습니다. 집안에 혼자 있다 보니 복실이와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죠. 복실이는 말순의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전기세가 걱정되어 불을 약하게 켰습니다. 연금으로 살아가는 말순에게는 매달 나가는 공과금도 부담스러웠거든요. 김치찌개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고요한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반찬이었지만 말순은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미안함도 느껴졌죠. 며느리의 호의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의무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찌개가 다 끓자 그릇에 담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밥도 한 그릇 퍼서 놓고 김치 몇 조각을 곁들였죠. 복실이는 여전히 식탁 아래에서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먹어볼까? 말순은 숟가락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하루, 복실이와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말순은 잠시 멈춰서서 냉장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가져다 준 김치찌개를 받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났더군요. 처음에는 뜨거웠던 찌개가 이제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까우니까 끓이면 괜찮겠지. 말수는 중얼거리며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살짝 시큼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평소 같았으면 바로 버렸을 텐데 요즘 같은 세상에 음식을 함부로 버리기가 아까웠습니다. 전자레인지 대신 가스레인지를 사용했습니다. 불을 약하게 틀고 찌개를 조심스럽게 데우기 시작했죠. 복실이는 여전히 식탁 아래에서 말순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해준 건데 버리면 안 되지. 말순은 자신을 다독이듯 말했습니다. 사실 며느리와의 관계가 편하지만은 않았거든요.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는 그저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니 얼마나 기뻤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정중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죠. 어머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진심이 담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해야 할 일을 하듯 의무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찌개가 끓기 시작하자 말수는 불을 더 약하게 줄였습니다. 연금 생활자에게 전기세는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었거든요. 겨울철 난방비를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절약해야 했습니다. 복실아, 조금만 기다려. 말순이 복실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지만 평소보다 차분해 보였어요. 보통 때 같으면 음식 냄새에 더 관심을 보이곤 했는데 말이죠. 찌개를 젓가락으로 저어보니 김치가 조금 무르긴 했지만 먹을만해 보였습니다. 말수는 안도하며 그릇에 찌개를 담았어요. 밥도 따뜻하게 데워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됐다. 말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김치찌개였으니 분명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비록 며칠 지났지만 잘 데우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복실이가 갑자기 식탁 아래에서 짖기 시작한 거예요. 멍, 멍.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라 복실이를 내려다봤어요. 복실아, 왜 그래? 복실이는 평소에 짖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방문객이 와도 꼬리만 흔들 뿐 소리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짖어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짖기만 하더니 이제는 앞발로 식탁 다리를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말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복실아, 무슨 일이야? 말순이 복실이를 달래려 했지만 복실이는 더욱 심하게 짖었습니다. 식탁을 향해 뛰어오르려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평생 이런 복실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실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간절하면서도 절박해 보였어요. 마치 말순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복실이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밥 좀 먹자, 복실아. 말순은 복실이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식탁 주변을 서성거렸어요. 평소 조용하던 복실이의 이런 모습이 말순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말순은 복실이를 무시하고 숟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배가 고팠고 며느리가 해준 음식을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찌개를 떠서 입 가까이 가져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실이가 더욱 격렬하게 짖어댔고 말수는 잠시 멈춰서서 복실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절박함을 느꼈지만 여전히 이유를 알 수는 없었어요. 말순이 찌개를 떠서 입으로 가져가려는 바로 그 순간 복실이가 갑자기 뛰어올랐습니다. 앞발이 말순의 팔을 세게 쳤고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뜨거운 국물이 말순의 옷에 튀면서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이래 진짜? 말순은 순간 화가 났습니다.
복실이가 이렇게 난폭하게 행동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평소 얌전하고 조용한 개였는데 오늘은 왜 이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말순의 눈이 복실이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복실이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고 시선은 오직 한 곳만을 향하고 있었어요. 바로 식탁 위의 김치찌개였습니다. 음식 냄새가 나는 방향만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복실이의 모습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뭘 그렇게 보는 거야? 말순은 복실이의 시선을 따라 찌개 그릇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냥 평범한 김치찌개처럼 보였거든요. 복실이는 여전히 안절부절 못하며 말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꼬리는 바짝 세워져 있었고 귀는 바짝 곤두서 있었어요. 마치 위험한 상황을 감지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말순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숟가락을 꺼내려던 말순은 문득 멈춰섰습니다. 복실이의 간절한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다시 한번 찌개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그때였습니다. 국물 표면에 이상한 기름 덩어리가 떠 있는 게 보였어요. 평소 김치찌개에서는 보지 못했던 낯선 모양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국물 가장자리에 묘한 거품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지? 말순은 젓가락으로 그 기름 덩어리를 건드려 봤습니다. 끈적끈적한 질감이 느껴졌고 색깔도 평소와 달랐어요. 김치찌개에서 나올 수 있는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변질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거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맑고 깨끗해야 할 국물에 이상한 거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말순은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시큼한 냄새가 더 진해진 것 같았어요. 이거 상한 거였어?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가져다 준 지 나흘이나 지났으니 상할 수도 있었겠구나 싶었어요.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해도 여름철이었고 김치찌개는 쉽게 상하는 음식이었거든요. 복실이는 말순이 음식에서 손을 떼자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찌개 그릇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마치 그 음식이 위험하다는 걸 말순에게 알려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아, 네가 날 지켜준 거구나. 복실이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깨의 후각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복실이가 먼저 음식의 이상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해온 음식이 이렇게 빨리 상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냉장고에 잘 보관했었는데 말이에요. 며느리도 음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상한 음식을 가져왔을 리는 없을 텐데요. 말순은 다시 한번 찌개를 살펴봤습니다. 김치는 분명히 잘 익은 것 같았고 국물도 제대로 끓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기름 덩어리와 거품은 분명히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었어요. 그래도 버리기는 아까운데 말순은 망설였습니다.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게 아까웠거든요. 하지만 복실이의 반응을 보니 먹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복실이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말순은 찌개를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실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복실이는 말순이 찌개를 치우자 그제야 꼬리를 흔들며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단순히 상한 음식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복실이의 반응이 너무 격렬했거든요. 그날 밤 10시쯤 말순은 갑작스럽게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배가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팠고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체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말수는 배를 부여잡고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복실이는 평소와 달리 말순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말순의 상태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말순은 참을 수 없어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실인가요? 배가 너무 아파서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하니 구급차를 바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말수는 복실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할머니 괜찮을 거야. 걱정 마. 하지만 말순 자신도 불안했어요. 이런 통증은 처음이었거든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찌개를 먹으려다가 개가 짖어서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녁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젊은 남자였는데 말순의 말을 차근차근 들어주었어요. 혹시 그 찌개를 조금이라도 드셨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숟가락을 입에 대기도 전에 개가 제 팔을 쳐서 못 먹었어요. 의사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말수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어요. 복통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다행히 위장은 괜찮으세요. 섭취 직전에 멈추신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의사의 표정이 진지해 보였어요. 그럼 왜 배가 아픈 거죠? 말순이 궁금해하자 의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마 스트레스성 복통인 것 같아요. 몸이 위험을 감지하고 반응한 거죠. 개가 짖었다고 하셨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처음에 의사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곧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혈액 검사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식중독균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식중독균이요? 말수는 놀랐습니다.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의사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보통은 상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요. 할머니는 드시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음식 냄새를 많이 맡으셨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말수는 생각해봤습니다. 찌개를 데울 때 냄새를 맡았고 이상한지 확인하려고 코를 가까이 댔었어요. 네, 냄새는 맡아봤어요. 뭔가 시큼한 냄새가 났거든요. 아, 그럼 그게 원인일 수 있겠네요. 정말 독한 세균이었나 보네요. 다행히 드시지 않아서 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집에 있는 복실이가 걱정됐습니다. 혼자 두고 온 게 마음에 걸렸어요. 의사에게 집에 가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지금은 괜찮으니까 집에 가셔도 돼요. 하지만 이틀 정도는 조심하시고 이상하면 바로 오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말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어요. 결국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런데 그 찌개는 저희도 다 먹었는데 멀쩡해요. 어머님이 냉장고 보관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핀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수는 뭔가 섬뜩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탓하고 있었어요. 사과도 없었고 진짜 걱정하는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괜찮은데 어머님만 그러시니까 분명히 보관을 잘못하신 거예요. 앞으로 더 조심하세요. 며느리는 확실하게 말순을 탓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말순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수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의 반응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실수였다면 더 걱정해주지 않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복실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복실이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복실아, 네가 날 지켜줘서 살았다. 복실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말순이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어왔어요. 말순 씨, 그날 응급실 다녀온 후로 어떠세요? 아, 김씨. 이제 괜찮아졌어요. 복실이가 날 살렸다니까요. 말순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말순과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낸 사이였어요. 말순은 잠시 생각해봤어요. 아, 맞아요. 작년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요? 말순이 궁금해하자 김씨 아주머니가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에요. 며칠 전에 말순 씨 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성우가요? 뭘 물어봤는데요? 말순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혹시 실손보험 들어놨는지, 입원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걸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효자라서 그러나 싶었는데 김씨 아주머니가 말을 흐렸습니다. 말수는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왜 보험금에 대해 물어봤을까요? 그것도 며느리가 아닌 이웃에게 말이에요. 뭔가 이상했어요. 언제 물어봤어요? 말순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한 일주일 전쯤 말순 씨가 응급실 가기 전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더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김씨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말순은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가져다 준 게 바로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보험금에 대해 물어본 것도 같은 시기였다니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김씨 아주머니가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준 반찬을 먹고 입원하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들과 며느리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병원에 보내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다는 건가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김씨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반찬이 익힌 건데도 상했다는 점이에요. 보통 김치찌개는 끓이면 하루 이틀은 괜찮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말순도 평생 요리를 해왔는데 제대로 끓인 찌개가 냉장고에서 나흘 만에 그렇게 심하게 상할 리는 없었어요. 뭔가 인위적으로 상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말순은 차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친아들인데 그런 짓을 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씨 아주머니가 말순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말순 씨,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부모 실손보험으로 돈 벌려는 자식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말순은 복실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실이만 없었더라면 자신은 그날 그 찌개를 먹고 쓰러졌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입원하면서 보험금이 나왔을 거고요. 복실이가 정말 날 살린 거네요. 말순이 중얼거리자 김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걔가 사람보다 먼저 위험을 아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자꾸 커져갔어요. 정말 그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했을까요? 보험금 때문에 말이에요. 며느리의 차가운 반응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가지 않자 오히려 짜증을 낸 것 같았어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어딘가 아쉬워하는 것 같았고요. 복실이는 말순 곁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을 지켜준 거였어요. 사람보다 개가 먼저 위험을 알아챘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요. 더 이상 의심만으로는 안 됐어요. 만약 정말 그들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은 냉장고에 남아있는 다른 반찬들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실이의 반응을 보면서 말이에요. 혹시 다른 반찬들도 이상한 게 있을지 모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어나자마자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와의 대화가 밤새도록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의심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며느리가 최근에 또 가져다 준 반찬통 3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멸치볶음, 고기조림, 그리고 나물무침이었어요. 말수는 그동안 응급실 사건 이후로 무서워서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뒀었습니다. 복실아, 이리 와봐. 말순이 복실이를 부르자 복실이가 총총 뛰어왔습니다. 평소 냉장고 소리에는 관심 없던 복실이었는데 오늘은 왜인지 냉장고 앞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통의 뚜껑을 열자 멸치볶음에서 이미 쉰내가 심하게 났습니다. 어머, 이것도 상했네. 말수는 코를 찌푸리며 뚜껑을 다시 닫았어요. 만든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상한 게 이상했습니다. 두 번째 통은 나물무침이었는데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어요. 복실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통을 열 때였습니다. 고기조림이 담긴 통의 뚜껑을 여는 순간 복실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멍, 멍. 복실이가 그 통을 향해 지저댔습니다. 지난번 김치찌개 때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말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복실이는 분명히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고기조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겉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색깔도 정상이었고 냄새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복실이의 반응을 보니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젓가락으로 고기 한 조각을 집어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자세히 맡아보니 미묘하게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단맛과 짠맛 사이에 뭔가 썩은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도 이상하네. 말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실이는 여전히 그 통 주변에서 불안해하며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그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말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의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했어요. 말수는 고기조림을 작은 통에 나눠 담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복실이를 데리고 가끔 가던 곳이었는데 그곳 원장님이 친절하셨거든요. 여보세요, 동물병원인가요? 김말순인데요. 혹시 음식 검사 같은 것도 해주시나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의외로 쉽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걔가 거부하는 음식이라면 한번 봐드릴게요. 요즘 독성 검사도 가능하거든요. 원장님의 말에 말수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말수는 고기조림을 담은 작은 통을 들고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실이도 함께 데리고 갔어요. 길을 가면서도 복실이는 그 통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동물병원에 도착하자 원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말수는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복실이가 음식을 거부한 것부터 응급실에 간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원장님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개들은 후각이 뛰어나서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것도 알아채거든요. 한번 검사해 볼게요. 검사는 며칠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말수는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또 반찬을 가져다 줄까봐 걱정됐습니다. 혹시 또 이상한 음식을 가져오면 어떻게 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수는 복실이에게 말했습니다. 복실아, 네가 정말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네가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말순을 올려다봤어요. 그날 저녁 말순은 냉장고에 있던 나머지 반찬들도 모두 버렸습니다. 복실이가 괜찮다고 한 나물무침만 빼고 말이에요. 더 이상 의심스러운 음식은 먹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텃밭에서 딴 상추와 집에 있던 라면으로 저녁을 해 먹었습니다.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마음이 편했어요. 적어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복실이도 평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의심스러운 음식들이 없어지자 다시 예전처럼 식탁 아래에서 편안하게 누워 있었어요. 말수는 복실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사흘 후 오후 동물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병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원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말수는 복실이와 함께 서둘러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혹시 정말 이상한 게 나온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상한 음식이었을까요? 동물병원에 도착하자 원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순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말순은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고기조림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어요. 원장님이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가열된 상태인데도 비정상적으로 강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말수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장님은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통 음식을 제대로 끓이면 대부분의 세균이 죽어요. 그런데 이 고기에서는 끓인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독성균이 나왔어요. 이건 자연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말순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이건 상한 걸 끓인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썩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수치예요. 게다가 이 세균은 소량만 섭취해도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말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일부러 썩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았거든요.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고 했다는 뜻이었어요. 만약 이걸 드셨다면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셨을 거예요. 심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고요. 원장님의 말에 말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복실이가 날 살린 거네요. 말수는 옆에 앉아있던 복실이를 바라봤습니다. 복실이는 말순의 시선을 받으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정말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거였습니다. 개들의 후각은 정말 놀라워요. 인간이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독성 물질도 알아채거든요. 복실이가 정말 영리한 개네요. 원장님도 복실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말수는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됐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고 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수는 복실이에게 말했습니다. 복실아, 정말 고마워. 말 못하는 내가 날 살렸구나. 사람보다 내가 먼저 알았구나. 복실이는 말순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애정을 표현했어요. 그날 밤 말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과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들이 정말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굳이 가족으로 지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며느리가 가져다 준 반찬통 3개에 간단한 메모를 써서 넣었어요. 그리고 택배로 아들 집에 보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낸 음식 잘 받았다. 덕분에 병원에 다녀왔고 한 가지는 확실해졌구나. 나는 앞으로 복실이랑 둘이 살란다. 걱정 말고 너희 인생 살아라. 마이너스 엄마. 말수는 더 이상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지도 함께 넣어서 보냈어요. 그들이 뭘 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택배를 보낸 후 말수는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반찬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의무적인 관계를 유지할 이유도 없었어요. 복실이는 말순의 기분 변화를 감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꼬리를 흔들며 말순 주변을 맴돌았어요. 마치 위험한 상황이 끝났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복실이에게 삶은 고기 한 점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우리 복실이 정말 내 식구 맞구나. 앞으로 내가 짖으면 난 무조건 멈출게. 복실이는 맛있게 고기를 먹으며 행복해 보였어요. 말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복실이야말로 자신의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 밤 말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복실이도 말순의 침대 발치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더 이상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택배를 보낸 지 이틀 후 말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성우의 전화였어요.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이게 뭐예요? 성우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차분했어요.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났거든요. 무슨 뜻이긴. 니들이 한 일 그대로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서운함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성우는 한참 동안 말문이 막혀 있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지만 말순은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들과 할 말이 없었거든요. 검사 결과지를 보고도 해명하려 든다면 그것만으로도 답은 정해진 거였습니다. 복실이는 말순의 무릎에 턱을 괴고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말순을 위로하려는 것 같았어요. 복실아,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말순이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복실이가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텃밭에서 딴 싱싱한 상추와 배추로 쌈을 싸먹고 된장찌개도 끓였어요. 직접 기른 채소들이라 더욱 맛있었습니다. 복실아, 넌 사료 먹어. 말순이 복실이의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주자 복실이가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식탁 아래서 얌전히 앉아서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자 말순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반찬을 기다리지 않아도 됐고 의무적인 안부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됐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텃밭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복실이와 함께 아침마다 밭에 나가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복실이는 말순이 일하는 동안 그늘에서 지켜보곤 했어요. 복실아, 올해 배추가 잘 됐지? 말순이 말을 걸면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웃 김씨 아주머니도 가끔 들러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말순 씨, 요즘 더 밝아 보이네요. 정말 그랬어요.
말수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행복해졌습니다. 독한 음식도, 독한 관계도 다 정리했으니까요. 말순이 웃으며 대답하자 김씨 아주머니도 함께 웃었어요. 복실이가 정말 복을 가져다 줬네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성우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말수는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이야기해요. 성우가 밖에서 소리쳤지만 말수는 모른 척했습니다. 복실이도 성우의 목소리를 듣고는 으르렁거렸어요. 예전에는 성우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걔는 정말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오해해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성우가 계속 소리쳤지만 말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라고 하지만 과학적 검사 결과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성우는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말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복실이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됐습니다. 텃밭에 배추와 무가 탐스럽게 자랐어요. 말수는 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도 와서 도와줬는데 이번에는 혼자 해야 했어요. 하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복실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복실아, 올해 김치는 우리 둘이서만 먹을 거야. 복실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순을 바라봤어요. 김장을 하면서 말순은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복실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독성이 있는 음식을 먹고 병원에 입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계획대로 보험금이 나왔겠죠.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 말순이 중얼거리자 복실이가 말순 곁으로 다가와서 몸을 비볐습니다. 마치 이제는 괜찮다고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말순은 새로 담근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기른 배추로 담근 김치였어요. 안전하고 깨끗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복실아, 이제 우리 밥상에는 상한 음식도 썩은 관계도 올리지 않을 거야. 말순이 말하자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듯이 말이에요. 식탁에 앉아서 따뜻한 찌개를 떠먹으며 말순은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진짜 가족인 복실이가 있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해주는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복실이도 자신의 사료를 맛있게 먹으며 가끔 말순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확신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말순은 복실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복실이가 있는 한 안전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